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보TV 일보쌤입니다. 한자언어 얻기 시즌2 일본어 제3화 33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3화의 마지막이 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제4화에 들어갑니다. 이제까지 1화부터 3화까지는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왔죠. 4화에서는 그 결말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드라마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자와가 모리야마와 단골 요리집에 앉아있는 모습부터 시작됩니다. 영업이 끝난 시간이지만 요리집 여주인 도모미의 양해를 얻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전회의 재무부장인 다마키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약속 장소에 나타나는 것은 다마키가 아니었습니다. 전회의 히라야마 사장과 부사장이 나타난 거죠. 결국 전회의 히라야마 사장 내외가 다마키를 빼돌린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이어지는 4화에서는 전반 내용의 총결산의 회차로 전반 드라마의 클라이막스가 될 겁니다. 저는 주말 동안 열심히 강의 준비를 해서 다음 주 주초부터 제4화 강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강마다 눌러주시는 좋아요 응원은 강의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드라마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のれんはしまいましたけど、戸は開けときますんで、何かありましたら。 자, 요리집 여주인인 도모미가 다가와서 노랭마 시마이마시다케도 노랭은 시마우 끝냈습니다만 이 노랭이라고 하는 것은 가게 앞에 걸어두는 이런 천으로 된 발입니다. 포렴이라고 하는데요. 발렴이거든요. 포목으로 만든 발을 말합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이 난념이라는 한자를 써요. 난렴. 일본은 워낙 상업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노랭은 필수어로 알고 있어야 할 단어입니다. 근데 한자가 난방할 때 난에다가 발을 나타내는 렴을 쓰거든요. 난렴이에요. 왜 이 한자를 쓸까 저도 참 궁금했는데요. 이 한자를 쓴 이유는 중국에서 건너왔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집 앞에 이런 포목으로 만든 발을 걸어서 햇빛을 막거나 또는 먼지 또는 난방을 위해서 바깥에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발을 쳤다고 그래요. 그것이 일본에 들어와서 우리는 난념이지만 중국에서는 논랭이었던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논랭하다가 또 노랭하다가 이제는 노랭이라고 합니다. 가게에 가림막도 되고 간판 역할을 하는 그런 천을 노랭이라고 한다. 이렇게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랭은 영업하기 전에 내걸고 영업이 끝나면 이걸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랭모 시마우라고 하는 건 영업을 끝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은 끝났습니다만 도와 아케테오키마스인데 나니까 아리마시다라. 도는 출입문을 말하죠. 문의 총칭인데 보통 미다지건 도화형이건 출입문을 도라고 합니다. 출입문은 아케테오쿠 열어두다. 아케테오키마스노데. 이 노데의 준말이 은대예요. 아케테오키마스노데 아케테오키마스인데 열어놓으니 열어놓을 테니 나니까 아리마시다라. 무슨 일인가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이죠. 즉 가게를 잠시 빌려주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도와 아케테 오키마스 노데 우리가 이 원인을 나타낼 때 노데가 있고 까라가 있다고 배우는데요. 맨 먼저 배우는 것이 까라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계속해서 까라를 이 원인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이 문장에서 이 도모미가 도와 아케테 오키마스 까라 나니까 아리마시다라 이렇게 말했다면 일본인으로서는 벙 찔 거예요.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말이 거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예요. 또 뿔따구가 날 겁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오키마스카라고 태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국인의 일본어가 예쁘질 않아요. 잘못 배웠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노데카라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립해 두는 것은 몇백 개의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까라를 썼을 때 그만큼 데미지를 입는다. 타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노데와 까라에 묻어있는 일본인들의 정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데인데요. 우리가 기초 단계에서 맨 먼저 이유 원인의 조사를 까라를 배울 게 아니라 노데를 배웠어야 했어요. 노데는 앞에 반말이 붙어도 되고 정중체가 붙어도 돼요. 그래도 노데가 워낙 공손하고 정중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보통체가 와도 정중체가 와도 그다지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노대는 뭐뭐인 것이다. 본래 설명을 나타내는 노다. 노다의 변형이 노대. 뭐뭐인 것이고 뭐뭐인 것이어서.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유를
억세게 나타내는 그런 말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중하고 부드러운 말투가 된다. 근데 까라는요, 일본인들도 보통 까라를 쓸 때는 까라 앞에 보통체를 쓰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 얘기는 아주 친한 사이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어떤 일방적인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강한 의지나 남한테 명령을 하거나 일방적인 자기의 기분을 나타내는 말을 뒤에서 하고자 할 때 까라가 앞서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 사이다 보니까 정중체를 굳이 까라하고 연결하지 않아도 까라가 본래 그런 뉘앙스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정중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문을 아케테오쿠 열어놓다. 아케테오쿠노데 열어둘 테니까. 이 오쿠란 말을 정중체로 바꿔서 오키마스노데에도 별 차이는 없어요. 물론 더욱더 정중한 건 사실이지만 그닥 차이가 없다. 그래서 뭔가를 남에게 부탁하거나 뭔가 이유를 설명하거나 또 배려를 하거나 할 때는 뭘 쓴다? 노데를 쓴다. 자, 그러면 까라는 도 아케테오쿠 까라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네가 마음대로 알아서 해 뭐라든지 뒤에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아케테오키마스 까라 하고 정중체를 써도 까라의 기본적인 그런 뉘앙스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이나 자기 의지, 일방적인 자기 기분을 실어서 말을 할 때 엄마 나 배고프니까 빨리 밥 줘! 밥 줘! 하고 일방적인 요구죠? 그럴 때 뭘 쓴다? 까라를 쓴다. 근데 노대를 쓰면 안 됩니까? 왜 안 되겠어요? 부드럽죠. 근데 아주 친한 사이에서 까라를 써도 좋은데 노대를 쓰게 되면 좀 소심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데미지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일본인들은 거의 다 소심하니까 소심한 건 그리 흠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억세게 일방적인 어떤 주장을 강하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그건 데미지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위험해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웬만하면 그냥 노대를 쓰세요. 그러다가 이 까라와 노대의 뉘앙스를 제대로 구분할 줄 아는 단계가 되면 이 까라로 옮겨가시면 돼요. 그런 전략을 쓰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까라를 먼저 배우는 이유는 아노미세와 유메이다. 저 가게는 유명하다. 이 나자로 끝나는 명사 수로나 즉 나 형용사는 나로 끝나죠. 그 원형에다 까라를 붙이면 되니까 유메이다 까라 또는 저 가게는 유메이 데스까라. 정중체는 그냥 내수로만 바꾸면 되죠. 유메이 데스까라. 그러니까 이 틀을 만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까라를 먼저 배운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노대를 먼저 사용하자. 자, 유메이 나노대가 아니라 노대를 붙일 때는 이 나를 나로 바꿔서 유메이 나노대.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할 때는 아메다, 아메나노대. 이렇게 명사나 나자로 끝나는 나 형용사인 경우는 나노대가 된다. 요 점만 주의하시면 돼요. 유메데스노대. 요걸 줄여서 유메데스인데 또는 유메난데 이렇게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은 뭐뭐인 것이다라고 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 노다의 변형이 노대다. 요걸 이해하는 순간 무릎을 치시게 될 겁니다. 결론은 노대를 활용하자. 결론은 노대를 많이 활용하자. 뉘앙스가 다르다. 이 점을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すいません、ご迷惑をおかけします。いいえ。玉木さん本当に来ますかね。ああ、来るさ。これ以上お話はできません。お引き取りを。 자, 도모미가 일을 마치고 들어가면서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무슨 일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랬더니 한자어가 스이마생 죄송합니다. 고메이와고 오카케시마스. 메이와고 오카케루가 폐를 끼치다죠. 그걸 공손하게 겸손하게 말하기 위해서 고를 붙였고 그리고 카케루 동사를 오스루라는 분형을 뒤집어 씌웠으니까 겸양이에요. 고메이와고 오카케시마스. 폐를 끼치겠습니다. 그랬더니 도모미가 이에 아닙니다. 같이 기다리고 있던 모리야마가 다마키상 혼돈이 기마스카네. 다마키상 정말로 올까요? 하고 불안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한자어가 그르사. 올 거야. 자, 그 다음에 낮에 전례를 방문해서 다마키를 만났었죠. 자, 그때 일을 떠올린 거예요. 다마키가 고레이죠 오하나시와 데키마생. 이 이상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오히키토리요. 여러 번 나왔었죠.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문을 열면서 어서 들어가시죠 하고 난색을 표시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에서 네마와시라는 일본 문화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자어가 전에 자기 부인에게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고급 홍차를 이 도모메에게 준 적이 있었죠. 이런 것을 네마와시라고 합니다. 미리 사전에 이런 것을 떠올리고 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잘 서로 관계를 맺어놓으면 이렇게 어려운 부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네마와시라고 그래요.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네라고 하는 건 뿌리고요. 마와시는 돌리기인데 우리가 나무를 옮길 적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것을 끈이나 지푸라기 같은 것을 이렇게 묶어 놓고서 좀 적응을 시키죠. 그리고 나무나 꽃을 옮기게 되면 잘 활착이 돼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장소를 옮겨도 잘 견디게 되는 거죠. 그걸 네마와시라고 그래요. 일본에서 이런 네마와시는 정치나 어떤 비즈니스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리부터 이런 작업을 하지 않고 불쑥 가서 뭐 부탁을 한다든지 또 양해를 구한다든지 그런 것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 비즈니스를 하신 분이라면 좀 염두에 두실 그런 문화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들어보실까요? 次世代スイッチング電源この特許大きな可能性を感じます我々が力になれるかもしれませんあの表情よっぽどのことがあるんだあの特許には 자, 전의 다마키 부장이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그랬더니 한자와가 니세다이 스위칭 그電源 차세대 스위칭 전원 그노 도쿄 오기나 가노세요 간지마스. 이 특허 말입니다. 큰 가능성을 제가 느끼겠습니다. 와레와레가 지카라니 나레루 까모시레마센. 저희들이 힘이 되다, 나루가 나레루 될 수 있다,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자원은 이 특허에 대해서 이미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순간 다마키의 복잡한 표정들이 스쳐 지나갔던 거죠. 한자와가 아노 효조 엿보도는 것도가 아른다. 아노 도쿄니와 낮에 만났던 다마키의 그 표정 엿보도는 것도가 아른다. 엿보도는 상당함 이런 뜻인데 엿보도는 것도 하는 건 상당한 일이란 뜻이지만 좋지 않은 큰 일을 나타냅니다. 아주 상당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게야. 아노 도쿄니와 그 특허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이 걸려있다. 이렇게 한자와가 눈치를 챈 겁니다. 한자와가 여러 조사 과정을 통해서 이미 이걸 파악한 거죠. 이 특허에 대한 호감을 보였기 때문에 반드시 다마키가 올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던 거죠. 자,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そこから彼を崩していくしかない来た玉木さんこちらです玉木を待ちやったら無駄ですよ。 한자와가 소고가라 가래요. 구조시대 이쿠시가나이. 그 점으로부터 즉 특허 문제로부터 그를 다마키를 구조시대에 있고 구조수가 허물어뜨리니까 허물어뜨려 가다. 시가 뒤에는 반드시 부정이 나오게 돼 있죠. 허물어뜨려 갈 수밖에 없다고. 드디어 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모리야마가 기다 왔어요. 다마키상 고치라 데스. 다마키상 이쪽입니다. 근데 그림자를 보니까 두 남녀의 모습이 비친 거예요. 결국 히라야마 부사장 내외가 나타난 겁니다. 다마키요 오마치야따라 무다데스요. 다마키를 오마치다 기다리시다. 마치 기다림이죠. 오를 쳐서 기다리심. 야따라라는 건 관서지방의 방언인데 오마치야따라는 오마치다따라 기다리고 계시다면 무다데스요. 쓸데없는 일입니다. 무다다라는 형용사는 허사하다, 쓸데없다, 소용없다 이런 뜻이죠. 무다데스요. 허사예요. 이렇게 해서 이 3화가 모두 막을 내립니다. 자, 이제까지 쌓였던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 풀린다? 4화에서 풀려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3화 33번째 마지막 시간을 마쳤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의외로 끄트머리가 좀 싱겁게 됐는데요. 다음 강인 4화를 보시면 이제까지 품었던 의문들이 말끔히 풀려버릴 겁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서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강마다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초부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상 일보TV 일보쌤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